자, 지금 윤통이 아마 느끼는 심정은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고관대작의 자리에 수없는 사람들을 앉혀줬는데 그들이 이렇게 나를 배신하거나 등을 돌리는가 이런 걸 느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 부분은 윤통이 잘못했어요. 사람을 제대로 써야 된다는 부분이 윤통에게는 가장 뼈아픈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윤통이 검찰총장 할 때 대검 인권기획과장 했다라는 인연밖에 없어요. 그럼 아무 인연이 아니라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인연을 가진 이영림 춘천지검장 여성분입니다. 이 사람이요, 여태까지 윤통과 가까운 사람이 다 등을 돌릴 때 윤통하고 그리 가깝지도 않은데 검사장이죠. 춘천지검장이면 검사장으로서 이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야말로 폭탄을 날렸습니다. 자, 남자들이 여자 하나만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일제 치하에 그 일제 재판관들만도 헌재가 지금 하는 꼬라지가 더 못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분은요, 검찰 내부 e플러스라고 하는 커뮤니티망에 글을 올렸는데 이제 밖으로 나가서 다 보라고 그렇게 한 거죠.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글로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 글의 핵심 요지가 뭔가 하면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혐의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이제 마지막에 최후 진술을 할 시간이 됐는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이 평화를 지켜오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장문에 자신의 소신을 밝혔어요. 그래서 그 최후 진술이 무려 1시간 반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제 재판관들이 그것을 말리지 않고 끝까지 안중근 의사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할 때까지 묵묵히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당시 검찰관들이 했던 잘못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어요. 심지어 어린 아들에게 사진을 보이며 이게 내 아버지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재판 자체에 대해서도 자신의 이번에 거사는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재판의 구성원들이 전부 일본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잘못이다. 한국인 변호사도 옆에 있는데도 끼워주지 않았다. 그런 자기가 할 말을 다 하고 재판이 부당한 재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히로부미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 오해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데 자신이 오해한 것이 아니고 이 을사보호조약 등의 문제에 대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주도했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저격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봉기도 하고 우리 반대 입장을 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렸는데도 일제가 이것을 갖다가 막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재판장이 그만하면 되지 않았는가 하니까 아니다, 할 말이 더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알았다 그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가라고 안중근 의사가 말을 마치니까 물었어요. 근데 안중근 의사가 모두 말했으니 더 이상 아무 것도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이 최후 진술이 끝났습니다. 이게 지금 1시간 반이라는 거예요. 이영림 지검장이 이 문제를 거론한 이유가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의 문행배가 지난 변론에서 정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더 달라고 하는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고 묵살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 5차 2월 4일 5차 변론 때 대통령 측이 3분만 더 달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기각을 한 일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도 더 못하다. 21세기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자, 경청하는 것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기본적 소양이 아닌가. 심지어 경청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이 재판 진행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돼 있잖아요. 형사재판소에서도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이를 불허한 이유는 아무리 찾으려 해도 내 상식으로는 선뜻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대한민국은 절차법에 관해서만큼은 우주 최강이 아니던가. 방어권을 이유로 모 정치인, 여기서 모 정치인은 이재명이를 2023년 국회 체포동의서가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를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방면할 기회를 준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모 정치인에게 방면의 기회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또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을 받고 있다. 일부 재판관들의 자질로 인해 향후 결론을 내리라 하는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헌재가 이런 편향적이고 불법적인 판결을 내리면 국민들이 헌재를 누가 인정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격의 속도전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일제 치하의 일본인 재판장보다 못한 태도를 보이는 헌재의 모습에 부끄러움과 함께 지금 헌재가 대한민국의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윤통 측에 3분만 더 시간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아닙니다 돌아가세요라고 말한 그 내용과 청구인 측 대표자인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추가 의견 기회를 헌재가 부여한 것이 극히 대비된다라고 지적도 했어요. 이영민 검사장은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이 플러스에 글을 올려가지고 검찰을 다루는 저들의 방식, 여기에서 저들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고검으로 전보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지금의 헌재는 적법 절차와 방어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 헌재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즉 이재명을 이익이라는 거겠죠.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헌재는 납득할 만한 답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수사나 재판에 있어 국민들이 보기에 편파적이거나 부당하게 보이지 않도록 처신과 태도를 삼가해야 한다. 참 뼈아픈 지적입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간첩질을 해도 모든 주장을 다 들어주고 법 수집 증거를 이유로 검경 수사 결과를 무위로 만들지 않았느냐. 조선일보에 보면 간첩도 누린 절차적 정의다라고 이런 칼럼이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민노총 간부가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런 재판에서 절차적 정의라고 하면서 간첩이 그냥 엄청난 법적인 절차에서의 존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첩한테도 절차를 존중해 주는 게 이 나라의 법치고 절차적 정의다. 그래서 간첩은 이 주고받은 이메일 부분을 무죄로 받아가지고, 아니 외국 이메일로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걸 갖다가 당사자가 인정했는데 그게 기사에 났다고,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윤통의 이 계엄 선포와 탄핵 소추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하는 이유는 절차적 정의의 정당성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여론이 지금 갈수록 커지고 있다. 누군가는 계엄이 절차와 요건도 맞지 않게 선포되었다고, 누군가는 재판 과정이 졸속이고 편파적이라고 한다. 그런데 윤통이 좋건 싫건 간에 절차적 정의의 정당성은 간첩도 받으니까 존중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그렇게 조선일보 오늘 기자 수첩에 글이 나왔어요. 이영민 춘천지검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답답함에 글을 썼다. 우리 사회가 정권이 바뀐다 해도 유지되고
국민이 편안할 수 있는 것은 관료가 중심을 잡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줬기 때문이고 그 뒷배경에는 법치주의가 근간이다. 그러나 법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고 편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법조인들이 아니라 그냥 법기술자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 신뢰가 담보되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법조인들이 더 이상 어떤 신뢰를 받거나 인정받을 자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이 이영림 춘천지검장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태까지 뭐 살면서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 분야에 조용히 있었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부당한 검경 수사건에 대해서 항의하다가 전보도된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요 이럴 때 소리를 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감사하고요. 그분의 말에 어디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아마 좌파 진영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비판을 해야 될 건데 이거 비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좌파 진영의 언론에서는 지금 이 사실과 관련해서 기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좌파 단체들이 지금 이영림 춘천지검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황당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자, 사람은요 신념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영림 지검장은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남이 말했으면 안 했을 겁니다. 아무도 말 안 하니까 한 겁니다. 우리는요 이번에 탄핵투쟁 과정에서 저런 자세로 싸워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공무원들, 이 나라의 고위직들, 이 나라의 정치인들, 이 나라의 사법부 다 정말 반성 좀 하기 바랍니다.